민주당이 오만했고 뭔가 근거 없는 약관이 있었고 사실 무능했다. 모든 선거운동의 과정에 민주당이 좀 공고했어요. 박근혜 후보 측과 새누리당에 비해서 훨씬 더 절실해 보이지 못했다. 노란 잠바 같은 거 그런 거 왜 우리가 입었나. 계파 정치가 없애야 되고요. 진영 논리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또 복지국가가 우리 민주당의 정치 노선이고 정책적 지향이라고 한다면 사상의식으로 되어야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오마이TV의 특별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회관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성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의해서 네. 민주당 의원들과의 솔직 토크 네. 2탄을 네.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 말이죠. 네. 대선이 끝난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왜 졌는지 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말이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신경민 의원실에 네.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민주당 차원에서의 조직적 평가가 어려움이 있다면 네. 우선 개별 평가들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예. 그래서 오마이TV와 함께 네. 127명 전원이 네. 대선 평가를 한번 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응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다 쓰겠다. 네. 8명의 의원들. 예, 8명의 의원들이 모두 쓰겠다는 음. 약속을 했었죠. 네. 예. 자, 그럼 어느 의원부터 한번 자, 가볼까요? 오늘은 초선 비례대표 음. 초선 의원인데요. 네, 남윤 인순 의원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우리가 9층입니다. 국회의원회관을 국회의원회관 구관인데요. 네. 자, 네. 남인순 안녕하십니까. 의원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치유의 나무. 그렇군요. 방이 굉장히 예쁘군요. 네, 예쁘게 그러네요. 차려져 있습니다. 네. 왜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이 오만했고 네. 그리고 뭔가 근거 없는 약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능했다. 저희 이제 그건 총선 때도 제가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네. 근데 그때 그 문제가 여전히 사실 대선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운동가이고 저도 뭐 지금 아직도 운동가의 정신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서 해야죠.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엄청난 벽을 느낍니다. 벽을 느끼고요. 계파 정치 내지는 이제 파벌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이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좀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힘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힘이 모아지지가 않고 그 사람이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나 이런 프리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니까 당의 어떤 무슨 뭐가 이렇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겠죠. 작동을 할 텐데 뭔가의 그 어떤 잘못된 프리즘으로 보는 것이 참 문제이고 제가 이제 일례로 이번 대선에서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당에다가 동감을 하는데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될까?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전략이었던 거예요. 문제 제기가 전혀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좌절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보려고 만나서 의논도 하고 문건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럴까?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여성 정책을 대변해서 들어온 비례대표인데 정책을 미래 캠프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미래 캠프가 있었고 시민 캠프가 있었고 민주 캠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여성 정책 하나를 이렇게 뭔가에 개입을 하고 만드는데 미래 캠프하고 민주 캠프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MB 정부만 불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미래 캠프에 그러니까 의원들이 물론 미래 캠프에는 많이 뭐 참여를 안 하는 걸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의사소통은 물론 전문가들 중심으로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미래 캠프를 뭐 어떤 사람들이 인수위원회 비슷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수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만약 정권을 잡으면 물론 그 캐비넷도 있어야죠. 네. 어떤 정책 캐비넷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접근하는 거를 현역 의원들이 접근하는 거를 이렇게 막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같은 게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의 이제 추정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왜 그런지 다 설명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민주당 안에서 돼야 자,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 시민사회에서 민주당을 좀 개혁해야겠다, 혁신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민주당에 들어온 이 남윤 의원께서 좌절을 느끼고 바보 같다는 생각했고 무력감을 느끼고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다면은 참 이게 문제가 있는 이 정당인데 국회 시민정치 포럼 이런 게 네. 있나 보군요. 시민사회에서 그 온 분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새로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이죠. 국회의원회관에 네. 직접 와본 네. 우리 시청자가 별로 안 될 네, 네. 텐데 입구에는 이런 예, 이제 사인들이 예. 이렇게 있군요. 본인이 하고 있는 모임들에 대해서 네, 네, 붙여놓고 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 TV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최민희 의원실의 보좌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좌진이 한 7, 8명 예, 되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의원님 먼저 어서 오세요 하시네요. 예, 뭐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편지? 반성문 쓰고 있습니까? 왜 졌다고 보세요? 대선 패배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시면 인물 경쟁에서 밀렸다. 네. 삼선 도전 박근혜 후보와 정치 입문 6개월 만에 야권 대권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 간에 사실상 인물에서 밀렸다.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훌륭해도 6개월 만에 전 국민적으로 저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각인시키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랐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비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기에 박근혜 후보가 재래시장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근데 박근혜 후보가 시장에서 악수를 하고 지나가면 그 뒤에 보좌진들이 쫙 붙어가지고 그 시장의 물건을 다 사요. 다 삽니다. 사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배추가 썩어 나가고 열무가 썩어 나가도 그걸 다 사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민주당은 어땠냐면요. 저희가 보면 문재인 후보가 지나가고 아무도 안 사죠. 아무도 안 사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새누리당과의 차이. 그렇죠. 왜 그랬나요, 민주당은? 예. 근데 이건 저는 다 사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통을 돌고 나면 늘 손에 보따리 사왔어요. 그리고 밥도 그러니까 튀김부터 다 사 먹어가지고 뭐 나중에는 막 숨을 못 쉬게 될 정도로 했기 때문에 네. 저에게 왜 그랬냐고 물으시면 정말 가슴 아플 뿐이죠.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 운동의 과정에 민주당이 좀 고고했어요. 고고했다. 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 네. 점은 다 마이너스로 작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행사에 가면 새누리당 중진 의원님들은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모든 테이블을 돌면서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근데 우리 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고고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체계가 덜 잡혀 있는 것 같고 좀 맡기기에는 좀 이렇게 두서가 없는 정당 같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냐 이거죠.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당혁신을 너무 해서 그런 거예요. 2006년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21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그게 혁신 안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들여다보면 너무 자주 바뀌고 지도부가 바뀌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신뢰를 못 받은 원인이 더 크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보수 정당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진보 쪽으로 나가면서 이게 중도 정당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중도 정당의 운명은 좌우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캠프의 전략은 왼쪽 날개만 날고 애초에 오른쪽 날개, 그러니까 이해찬, 박지원 두 분이 다 감당해야 됐던 당을 조직을 가동해서 얻어와야 됐던 100만 표 정도의 표는 네. 아무도 챙기지 않아서 뺏겼습니다. 네, 제가 우상호 의원실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패배 여러 가지 이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왜 졌을까요? 저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꼽습니다. 첫째는
우리 쪽 진영이 박근혜 후보 측과 새누리당에 비해서 훨씬 더 절실해 보이지 못했다. 절실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더 절실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비교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번 선거하면서 가장 많이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가 쇼하지 말자, 이벤트 하지 말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거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쇼면 어떻고 이벤트면 어떠냐. 국민들이 쟤들 정말 절실한가 보다. 또 함께 해주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못 보인 거 아닌가. 새누리당이 뭐 옷도 바꾸고 뭐 별 생쇼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볼 땐 저렇게도 하려고 한 거 보니까 절실한가 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희 공약과 정책적인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한 게 아니냐. 제가 가장 큰 고민과 딜레마는 왜 가난한 서민일수록 공부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 저학력일수록 왜 박근혜 후보를 찍었을까? 그래서 답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캠페인 방식이 너무 인텔리적이었다. 훨씬 더 서민적이고 훨씬 더 쉬운 언어와 절절하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친절하지 못했고 근데 세 번째 나오는 문제는 결국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후보님이 강조하셨습니다만 네트워크형 선거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저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될 때 그 문제 제기들을 모아서 즉시 그 해답을 전략적으로 내려주는 그 컨트롤 타워는 사실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형 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거 조직이. 그거는 더 많은 사람의 참여와 수평적인 의사결정의 교류를 통해서 공유 정도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위 위기관리,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략의 능수능란한 전환, 또 장점은 유지하면서 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결단. 이건 역시 전략적 컨트롤 타워가 있었을 때 훨씬 효과적이다. 점에서 지금 제가 볼 땐 이 선거 조직 전체가 패배했다는 뜻이 아니라 2% 부족했다면 무엇이 부족했느냐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 캠프 안을 들여다봤던 저로서는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 시청자. 우리 안진걸 씨가 왔군요. 네. 여기 국회가 미로처럼 지어져가지고 의원에 간 신간이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의 온성이 자자합니다. 그걸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문제 제기하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예전에 엘리베이터에다가 설계도를 붙여놓은 겁니다. 설계도, 의원에 간 신간 설계도. 근데 그 설계 도면을 사람들이 보고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가 국민들하고 괴리되어 있다는 것도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좀 민감한 주제에 제가 오게 된 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국민들은 절박한데 어떻게 의원님들은 그렇게 한가하실 수가 있냐. 내일처럼 뛰는 의원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 안진걸 씨가 화가 났어요. 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쏟아 폭포수처럼. 최혜성 교수의 목소리와 톤이 멘붕으로 한 달 가까이 지내다가 공식적으로 지금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영환 의원실의 안녕하세요. 보좌진들을 보고 어서 오십시오. 계십니다. 자,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앉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동안 이제 어떤 친노, 당의 친노 문제 여기 대해서 언급을 이제 좀 해오셨는데 친노가 당의 어떤 패권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후보가 친노 후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 노 대통령의 이제 비서실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거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노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 기피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도 이탈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여서 이 문재인 후보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친노의 색깔을 뒤로 이렇게 좀 숨긴다기보다도 좀 탈색하는 친노 프레임을 뛰어넘는 그런 노력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노란 잠바 같은 거 그런 거 왜 우리가 입었나. 그다음에 초기에 경기도 선거 이럴 때 문성근, 명계남 다 저하고는 가까운 사이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런 분들은 친노를 강화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친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뒤로 숨겨야 될 필요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좀 전면화시키는 그런
문제, 광화문 집회 시위 이런 데서도 가능하면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를 응집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거나 불안을 느끼는 세력들을 포용하는 선거 전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제 국회의원 지금 걸고 지금 우리 당을 쇄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친노 반노 이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계파 정치가 없어야 되고요. 진영 논리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우리 당에 종북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 이걸 종북이라고 밀어붙이는데 이걸 끊지를 못하고 있고요. 우리 통합진보당하고는 연대해야 됩니다. 연대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많은 거를 또 우리가 그 배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같은 거 우리 저 어젠다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분들과 조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집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체성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민주당을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는 국민들이 생길 수가 있고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진보냐 중도냐 이런 논란이 지금 있잖아요. 벌써 당에서. 그래서 그러면 중도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신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차라리 한국의 민주당이 유럽의 사회당처럼 사회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표방하면서 사회민주주의가 급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면 집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진보가 몰락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검증된 것이 중도 개혁주의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김대중이 집권했고 노무현 집권했습니다. 근데 사회 양극화가 진행됐고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거기서 반발짝 정도 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중도 그 개혁주의와 차별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임시로 만들어낸 개념인데 중도 진보주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진보의 그 바탕을 두되 중도를 포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진성준 의원실에 다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에서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의원님 저도 같이 왔습니다. 네. 예. 자, 네, 어디로 안녕하십니까. 앉을까요? 이쪽으로 의원님. 앉을까요? 앉으시죠. 자, 전략기획국장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그럼 이제 왜 졌는가? 이걸 이제 분석하고 있을 텐데 핵심적으로 한두 가지를 뽑는다면 뭘까요? 제일 먼저 저는 좀 민주당의 그 정치를 하는 자세부터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물론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서로 그 경쟁을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단일화 경선의 방식이나 룰을 가지고 뭐 줄다리기는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그 지점, 결정적인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서는 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천명처럼 다소 불리한 룰이라 하더라도 또 다소 불리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어야 된다. 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새 출발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당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대의에 충실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을 해도 빈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아까 안 대표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또 복지국가가 우리 민주당의 정치 노선이고 정책적 지향이라고 한다면 명실상부하게 그것을 체질화하고 체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구두선에 그쳤지만 그것이 민주당 개개 국회의원들 또 민주당의 주요한 지도성원들의 사상의식으로 되어야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이든 또는 그 지방정부에서의 행정활동이든 이런 데서 구체화되고 실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과제다. 그런 것이 누적되면 국민의 신뢰가 조금씩 회복될 것이고. 네, 우리가 지금 문재인 후보 325호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네, 문재인 후보는 현재 안 부산에 계신데 이 네. 방을 네. 우리가 국회의원 문재인의
방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치 받았던 국민들 열망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깜짝 볼까요? 놀랐습니다. 네. 아하. 네, 이렇게 많은 편지들이 네, 지금 현재 여기 와 있군요. 지금 네. 여러분들이 네, 보내주신 선물인데요. 자, 오연호 대표 아까 양말 받으셨는데, 자, 집에서 꼭 신으세요. 신으세요. 이런 편지. 네. 목도리. 목도리들이 또 이렇게 많이 색깔별로 이거. 아, 이게 이야. 쌍화차. 네, 촉촉 립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쌍화차도 이렇게 편지들이 다 하나하나의 사연이 네, 사연이 다 있습니다. 이 수많은 편지들 네, 네. 대단하군요 정말. 네, 이 우리 국민들이 예. 얼마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는지가 보여지는 바로 그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열려 있는 게 하나 있네. 아, 네. 열려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절절하게 네, 글씨가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힘내시고 앞으로는 행복만 가득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 IT 종사자가 네. 이렇게 자기의 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라고. 치유하시길. 예. 매일 한 2, 30통씩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뜯어보기도 상당히 힘들겠네요. 조금씩 뜯어보시고 답장도 하고 계십니다. 아, 후보님이 답장도. 예. 민주당 의원들과의 솔직 토크. 예, 오늘의 이제 시간을 마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총평을 하면 소감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렇게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면 좀 미리 브레이크를 걸어서 좀 그 좋은 방향의 결과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의원들이 지금 쏟아내는 평가와 반성만큼만 현장에서 했었더라면 또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뜨거웠지만 민주당은 지근하거나 차가웠던 선거가 아니었나. 아까 독자가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왜 졌는지 알겠다. 이 정도의 수준의 정당이었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절실함에서 졌다. 예. 그러면 왜 절실함을 느끼지 못했을까? 국민들과 지지자들은 굉장히 절실함을 느껴서 열심히 뛰었는데 왜 당은 국회의원들은 이 절실함에서 떨어졌을까?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대선, 이번 총선 이것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속 가능한 정당, 지속 가능한 진보 진영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저도 다짐 하나. 네, 다짐 하나. 예. 오연호 대표님 다짐 드리니까 희망이 느껴져서요. 저도 당장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제가 친한 사람들 한 10명을 10만인 클럽 회원으로 우리 장윤성 기자님이 감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1야당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지금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제1야당 정말 지금 가장 현안이 죽어가는 노동자들과 농성하는 분들, 중소상인들, 그다음에 청년 대학생들 고통이라면 이 문제부터 올인하자. 127명 내일 교과부 항의 방문하고 농성장 다 가갖고 같이 농성하고 그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정성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문재인 의원실에 들어가 본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수북히 쌓여 있는 일반 시민들의 격려의 편지, 그다음에 새 출발에 대한 다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아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오늘 날씨가 좀 풀렸죠? 예, 아마 곧 봄이 올 것 같은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